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라고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지쳐 저도 보여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오늘 지쳐 보여요. 아니 늘 지치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내는 이유는 진실의 힘은 세다.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그 우원식 의장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합리적일 걸 전제해놓고 여당 2개 지적하고 야당 2개 지적하고 서로 양보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거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안 열어버리고. 원식이 형 좀 굉장히 서운합니다. 원식이 형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열이 받습니다. 영식 원식인데. 식브라더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우원식 의장의 그 말이 맞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이거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없는 거는 다시 생길 일이 없습니다. 이미 평가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 타겟으로 놓되 이제는 전 여론이나 이 스피커들의 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계속 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검은 도화지에 먹물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의미가 없고 그냥 먹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여기 이 사람들 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김건희 사과 필요하다 그러면 다 오 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론에는 눈치를 이름 봐. 정치인들이랑. 아예 안 보진 않아. 이름 봐. 아예 안 보진 않아. 지역 가서 돌 맞으니까. 그렇지. 그건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주포의 방향을 국민의힘으로 돌려야 돼요. 이쪽으로. 그렇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누가 특히 됐든 아무튼 뭐 이분이 된다 그러면 이분한테 주포를 그렇게 쏴서 전 국민적 여론으로 압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렇게 들어가면 정치인들 어쨌든 압박을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이 모여져서 뭔가 이 균열이 생기고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좀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0점 조절해서 싸우는 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지지 기반, 비합리적인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비합리적 집단, 여기를 먼저 깨야 된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상대는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교적인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줘야 돼요. 실력으로. 물론 저는 회의적이죠.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지만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으로 포를 돌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쟁해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면 이거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해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잘할 가능성이 있느냐? 전 그것도 없다고 봐요. 근데 시작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예로 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의 이런 기계적인 균형, 뭐 평등, 국회의장의 역할이기도 하고 여야를 원만하게 어루는 것도 국회의장 역할 맞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대통령을 정상으로 놓고서 하는 행동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정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비정상의 시대에서 저쪽이 막 나오니까 우리도 막 나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쪽이 막 나오니까 우리가 정신을 더 차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무게감 있게 국정에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국민들이 지금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비정상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건 민주당 의원 있어요? 목숨 건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누가 있나? 나 없다고 봐요. 없어.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모르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있으면 우리가 알지. 매일 뉴스를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비정상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민주당도 이건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너무 나이브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댓글로 그런 제가 어떤 분인지 제가 눈에 잠깐 지나갔는데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까지 해야 목숨을 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네. 뭐 이건 좀 얘기가 딴 데로 셀 수도 있는데 지난 2016년도의 탄핵은 반쪽짜리 탄핵이다. 미완의 탄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완이다? 미완의 탄핵. 왜 그랬냐면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여론도 움직여서 국회를 압박했지만 더 중요한 건 국정조사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검사 박영수 팀, 윤석열 수사팀장 요 사람들의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사들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받았지. 추앙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들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 인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라고 지금. 그 히스토리는 킹정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국민이 정치적 결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쓸어냈더라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었으면은 검찰이 득세하는 나라를 안 만들었을 텐데 네. 그때 국민들이 일어났던 시점에서 네. 정치 권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네. 전면에 드러났고 네. 그 전면에 드러난 결과가 결국 5년 뒤에 이게 나라냐 하면서 외쳤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을 정리하는 국면에서는 대통령 자체가 권력의 사냥개 출신이고 권력의 사냥개가 권력 그 자체가 됐는데 그 권력인 윤석열을 추종하는 검찰 세력들 내지는 공수처, 경찰 이런 사람들이 미완의 탄핵 때처럼 굴까요? 절대 안 굴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정치인들한테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무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이 힘든데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집회를 나가서 저도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6시간을 떼양볕에 있었거든요. 참고로 오마이뉴스의 그 집회 현장에 이제 나가고 있는 최진봉 교수 현장 본교 현장 갔다 왔는데 저도 6시간 하고 행진하고 이러고 오니까 더위 먹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진짜 열사병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머리가 핑 돌고 제가 한 이틀 가더라고요. 막 차 안에 있어도 막 구토가 나올 것 같고. 힘들었구나.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막 차 세우고 중간에 막 구토도 하고 막 몇 번 힘들었어요. 근데 저만 힘들었겠냐고요. 거기 나온 시민들 다 힘든 거예요. 그럼요. 국민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 힘듦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얼마만큼 본인들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더 헌신하고 더 국민보다 앞장설 준비가 돼 있느냐. 국민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전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권력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아니 저 권력의 애완견들 알라바이들이 뭘 해요. 그리고 알라바이 힘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시민혁명으로 정치 권력을 바꾸되 결국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적 기능을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되죠. 여론을 얻으려면. 그럼 목숨 걸고 싸워야지. 결사항전의 각오가 안 보이는구나. 전혀 안 보이죠. 목숨 건 의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뭘 목숨을 걸어? 건 사람이 없죠. 이제 국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좀 기다려달라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적용되기가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분명하니까 특히 이제 저는 최근에 제일 화가 나는 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있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전당대회 얘기하고도 맞물려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 탄핵 청문회마저도 위법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심지어 법사위 차원에서 대통령실까지 가서 출석해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주는데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거든. 그러니까 국회 권력을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개무시. 개무시해버리는 거야. 국민이 뽑아줬는데. 국민은 더 무시하는 거지. 근데 저는 윤석열답지 않습니까? 전 윤석열다움이라고 봐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맞상대해서 앵커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검찰의 권력을 빌려서 하는 거는 미완의 탄핵이라 그랬고 지금은 권력의 사냥개들이 권력 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빌려올 검찰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 민주당을 주도로 하든 아니면 야권 세력이 재편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가고 여론을 등에 입어서 힘입어서 간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대 7이잖아요. 부정이 70이잖아요. 이게 쭉 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으로도 빠지고 10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번 주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지율이 10% 5%로 쭉 이어진다고 봐보세요. 저 권력이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못 버텨요. 특히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 못 버텨. 절대 못 버텨. 못 버텨. 그리고 무서워서도 항복해요. 그럼요. 그 결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살려주세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포를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야권 세력들도 목숨을 걸고 정말 결사항전에 진지함과 무게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상황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디 힘 빌려올 데도 없고 그럼 그렇게 해서 저는 여론을 믿고 국민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간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이라는 자의 이 지지율의 콘크리트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균열되고 이러면서 저는 이 정권이 정리가 된다고 봐요. 물론 험난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미완의 탄핵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리고 정말 완성형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대안 내지는 그런 기대감까지 국민들에게 심어줄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윤석열하고 싸우자 이거 외에는 전략도 없고 대안 제시도 없고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진지함도 안 보여. 제가 볼 때는 사실 법야권의 의석이라는 건 지난 21대 국회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야권으로 구성된 국회에는 역사적으로도 없고 헌정사 이래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방식이나 전략이 그저 21대 국회의 그것과 똑같다면 앞으로의 3년은 더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분들을 흔들 수가 없다. 안 돼. 이대로 계속 평행선. 그러니까 옛날에 YS랑 DJ가 전두환 독재 정권,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만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때 그 무도한 독재 정권과 야당 지도자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많이 배워보고 네.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YS가 단식을 며칠 했죠? 23일 했습니다. DJ는 죽을 고비를 4번 넘겼어요.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결기는 없어? 없죠. 아니,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단식하고 죽을 각오로 덤벼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 여전히 근육 자랑하던 그런 DNA가 있다고 보시는구나, 그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뭐 이제 의석수 많고 국회를 좀 주도하는 분위기기는 한데 네. 뭔가 한 방을 날릴 만큼의 그런 결기나 무게감이나 진지함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로 특검도 하는 것이고 네. 특검 요구도 하는 것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청문회까지도 하는 건데 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럼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힘을 믿고 신뢰한 상황에서 더 잘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전략의 부재를 복원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답을 찾아내야지 지금.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아마 봐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의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답을 다 드려요. 다음 시간에 네. 답을 또 드리기로 하고.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윤석열 정권이 아까 비정상성이라 그랬고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이런 정권은 다시는 나와서도 안 되는 처음일 거예요. 최악의. 태어나서.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외를 상대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상대가 예외니까 우리도 예외적인 수법을 쓰겠다 자꾸 이렇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 당이 혁신돼야 된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 당이 갈 길이 멀다라고 많은 여론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응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많은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매우 지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 좋은데 그럼 그렇게 갔을 때 저쪽이 예외로 하고 막장으로 나오고 비정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예외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해주고 허용해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이 평행선을 깰 수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이 예외고 비정상으로 나오잖아요. 용감하게 젠틀하게라는 말을 우리 옛날에 부장님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용기를 가지고 젠틀하고 담대하게. 민주당이 저는 원칙의 길을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원칙의 길. 뭐가 원칙인지를 좀 저는 잘 생각해보고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예외로 맞상대하겠다라는 논리를 자꾸 유지하는 한 저 사람 못하니까 우리도 더 못해도 양해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이 국민적인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전 그런 길이 빨리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비정상을 종식시키려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예외인 거 전 인정해요. 예외니까 우리도 예외로 상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 평행선을 못 깬다. 오히려 저쪽이 예외로 나오고 비상식과 비정상으로 나올 때 더 정상적이고 더 원칙적이고 더 상식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용기를 내야 그 담대함을 가지고 국민만 믿고 가야 국민들이 야 민주당이 달라졌구나. 민주당이 대한 세력이구나. 이 마음이 모여서
이 정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 이거 어떻게 깨질 것이냐.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는지 저는 지금 머릿속에 좀 몇 가지 떠오르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시방쇼 보시면 간간히 저희가 비판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정말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6시간을 걸으면서 열사병까지 겪으면서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날 다 같이 걸었다니까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안 괴로우시겠어요? 다 똑같이 더웠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는 2년 동안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대다수일 거예요.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난 그 생각도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게. 한번 나가보시면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집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 집회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몇 분 제가 아시는 분들이 한번 이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맥주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나오긴 나올 건데 진짜 의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봐도 안 된다 하더라도 난 계속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최대한 좀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줬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그쵸. 이 거리의 정치가 좀 짧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이쪽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 세력이 있고 진보 세력이 있고 개혁 세력이 있고 정권을 바꾸고 싶어하는 세력들보다도 더 개혁적으로 저 사람이 만약에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승리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맞상대가 민주당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범야권이 아니라 한동훈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정권 재창출이 되면 또 어떡하냐. 최악이죠. 그게 노태우 모델이죠. 그 노태우 모델을 실제 최악. 언급을 하셨어요. 집회에 나가신 분들마저도 우리는 입장이 늘 유지되겠지만 중도부당층에서 혹시나 또 실제 선거는 표싸움이니까 그 이미지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 이 설계를 통해서 다음 선거에서 또 해먹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래서 몇 주 전에 했던 우리 인규쌤 강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몸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이미지 정치로 정권 재창출이 또 한 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아까 거리에서 열심히 같이 싸웠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그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촛불 집회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그 시민들은 완전히 다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정권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오게 된 거고 뭐 거기에는 뭐 보수정당 책임이 워낙 크죠. 거의 뭐 전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책임이 있는 거고 뭐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이 분들도 다 책임이 있고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저도 지금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이 비정상성을 원상으로 원칙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비정상을 이기기 위해선 더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외를 이기기 위해선 더 원칙적이어야 돼.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니에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꼼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기회주의 더 많았어요. 그때 진영 정치 더 심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더 두드려 맞았다고 그때 당시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원칙만을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DJ도 말할 것도 없고 DJ도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 지금 원칙 없는 세상에서 원칙을 찾으려니까 제가 어느 당도 못 가고 여기에 광야에 서서 원칙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철저한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상황을 조망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이제 이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라 걱정돼가지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열변을 토했죠,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진짜 혈변 쌀 뻔했. 죄송합니다. 진짜 혈변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혈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